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강찬입니다. 그러나 12월 6일 오전에 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밝히면서 탄핵에 다시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루 뒤에 대통령과의 담화를 통해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라고 하시자 바로 탄핵 반대로 선회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다양한 사정과 고민이 있으시고 대표의 위치인지라 입장을 바꿨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냥 대학생들이 대표님을 바라봤을 때 말을 너무 많이 바꾸는 분이다라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그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도와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말씀하셨던 질서 있는 퇴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개업이란 당일부터 끝까지 제 생각이 바뀐 적은 없어요. 첫째, 불법 개업이다. 둘째, 불법 개업을 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 셋째, 그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 과정,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찾은 겁니다. 첫째, 저는 처음에 12월 5일 날 그때 제가 탄핵을 맡겠다고 했던 취지는 이런 취지였어요. 탄핵보다 나은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게 저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예상되는 시점보다 더 빠른 자진 사퇴, 그리고 그 이전에 직무집행의 정지. 저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계속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혁을 한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그 생각이 바뀐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냐면 그때 민주당이 냈던 탄핵안 자체, 1차 탄핵안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북중러에 대한 외교 실패를 탄핵 사유로 넣었거든요. 그걸 넣은 탄핵을 1차로 가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북중러에 대한, 그러니까 친중을 안 해서 탄핵한다? 아니 그걸 어떻게 보수정당이 그걸 어그리하겠어요? 그리고 그건 틀린 얘기잖아요. 2차 탄핵에서는 민주당이 그 내용을 슬그머니 뺐죠. 그 차이가 있고요. 첫째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12일 날 다시 대통령을 압박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3일 날 이후에 제가 대통령에게 계속 요구했던 건 뭐였냐면 개혁에 관여한 여인영, 박종수, 이진우 등의 핵심 관련자들의 직무 배제였어요. 저는 전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국을 전국의 축을 담당하는 여당 대표 입장에서 제일 걱정한 건 뭐였냐면 2차 개혁이었습니다. 다시 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거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 파국을 막아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계엄의 실무자들, 지금 다 구속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군은 어떤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망치는 거 아는데 이거에서 역전승을 한번 노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 다 그렇잖아요. 그 배제 요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강하게 직무배제 해야 된다. 2차 개혁 얘기하는 거고 즉각해라. 그 메시지를 낸 다음에 제가 대통령과 직접 만났죠. 제가 책에도 썼지만 대통령께서는 제 이 요청을 또 직접 만났을 때도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랑 헤어진 지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그걸 받아들여서 이 3명을 그 직에서 방첩사령관 여인영, 특전사령관 박종수, 수방사령관 이진우, 이 셋을 직에서 배제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굉장히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2차 개혁의 위험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군에서도 이 상황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약속을 천명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이었죠. 다 내려놓고 임기 등을 당에게 일임한다. 그렇죠. 국정을 총리들 위주로 추진한다는 것,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2차 개혁은 없다. 이 얘기를 2분간의 담화를 통해서 밝히셨죠. 그럼 그 탄핵은 저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할 수 있는 전제라고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탄핵은 부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TF를 만들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TF를 띄웠고 그 TF에서 나온 안이 2월 퇴진 내지 3월 퇴진 안이었습니다. 만약에 2월 퇴진 아니었으면 지금 이미 이 상황은 종료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안대로 됐다면 적어도 이런 식의 광장의 갈등과 극렬한 대립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 승복해서 내려오는 그림이 되니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이 당초 말씀하신 것 좀 다르게 질서의 그 조기 퇴진 방안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2월 10일에 발표하신 겁니다. 그 전에도 뭐 그 상황은 저도 공유했지만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 고민의 지점은 이거였어요. 만약 그렇게 돼서 대통령께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군통수권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군이 다시 동원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뭐 체포 시도를 한다고 할 때 공권력과 공권력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직무 집행 정지를 어떻게든 서두를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그 두 번째 탄핵, 그리고 그 두 번째 탄핵 안에는 아까 제가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북중러에 대한 외교 실패라는 그 탄핵 사유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사유는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탄핵에서 가결 의결을 제가 이제 통과됐던 것이고, 그 통과 직후에 당에서의 반발로 제가 당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제가 일관성이 없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께서 이 불법 계엄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하나는 계엄이다 이렇게 바뀐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있습니까? 그게 없는데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처럼 막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날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어땠을까? 근데 후회되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하거나 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해볼 방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내를 설명할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제가 이 목표를 딱 정하고 꼭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여유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는 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결정이라는 선택은 제가 그 시점에 갖고 있는 정보와 그걸 보면 전적으로 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물러나 있고 언제까지 내려온다고 하고 그때까지 선거 준비해서 다만 탄핵보다 먼저 선거를 치르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혼란이 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차라리 그거 할 걸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도 계시죠. 그리고 근데 한계는 있었어요. 그거를 야당이 꼭 용인하겠느냐? 야당은 상황을 어떻게 보면 싸움을 붙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대중들 입장에서는 끌어내리고 싶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의 장애물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시도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탄핵을 가는 거하고, 이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탄핵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